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의회 서형렬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출신의 삼선 의원인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전거로 지역구를 누비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형렬 도의원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뭐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 활동을 자전거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를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선 의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도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로 다니면서 뭐 어디 가로등 보도는 잘 돼 있는가, 또 CCTV라든가 방범등은 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청에 협조를 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제가 해결할 부분 제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교문 사거리에 동양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인도 정리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전동카를 탈 수가 없고 또 유모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여서 시청에 협조를 해가지고 말끔하게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이 자가용도 없는 줄 알아요. 자전거만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자전거 도의원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 예, 아주 뭐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구리시가 좀 면적이 적은 반면에 또 이런 의정 활동을 이제 자전거로 하기 아주 좋은 그런 예, 지역인 것 같군요. 예, 전국에서 제일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죠, 구리시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삼선 의원, 다선 의원으로서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임위를 건설교통위원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초선 때부터 이제 경기도에 가니까 별내선 8호선 관계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착공도 하지 않고 뭐 소문만 무성하지. 그래서 교통 문제가 제일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별내선에 관심을 갖고 또 남양주나 구리 시민들이 정말 염원하는 6호선 신내동에서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에 오는 그런 노선들을 조금 경기도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건설교통위원회를 지원하게 됐고, 요즘은 전부 교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문제에 좀 전문가, 택시라든가 이런 게 관심이 갖기 위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지원하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기에도 이제 의장 출마 공식화 하셨는데요. 전반기에도 의장 출마를 하셔서 좀 고배를 드시긴 했지만 뭐 어떻습니까? 후반기에도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공식화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많은 의원들이 또 후반기에 의장을 출마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남부는 경기도 의장이 배출이 잘 되는데 북부에는 배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의원 수가 남부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의 직접 투표로 의장이 되기 때문에 북부 출신들은 좀 아픔이 있는데 이번에 열심히 해서 의장이 당선돼 가지고 북부권의 발전 또 경기도 발전 위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저희 딜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후반기 의장 출마는 뭐 공식화한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정식적인 이제 기자회견을 네, 한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걸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2월 22일이 우리가 이제 독도와 관련된 일본에서 이제 다케시마의 날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의원님이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시고 그 독도의 본적을 옮겨 놓으신 그리고 또 전화 벨소리도 보면 이 독도 관련된 노래가 나오는데 특히 독도에 관련된 그 사랑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국토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지인들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독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이제 감지하고 2000년에 전 가족 본적을 독도로 옮기고 일본이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의 날, 다케시마 날로 해서 기념식을 합니다. 시마네 현이라고 이제 그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독도의 날 행사를 해서 우리 영토를 가지고 왜 그런 행사를 하느냐 해서 시마네 현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항의 방문도 하고 혈서도 쓰고 그래가지고 일명 닭장차 뭐 경찰에 연행돼서 경찰서에 뭐 수감도 되고 그랬다가 풀려나고 또 한국인 최초로 수상실 앞에서 삭발을 하고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경비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다니면서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면은 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유도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일본의 증용에 가서 이제 갔다 오셨고 그래서 좀 피가 반일적인 좀 피가 흐르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일본이 잘 살기 때문에 우리 한국민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들 지금 군사적인 도발이라든가 군국주의로 가려가는 거 또 스포츠 애교에서도 그 응원에 우길승천기 전쟁에 가는 깃발을 흔들고 그러지 않나. 그리고 일본의 군함이 한국에 올 때도 그런 군국주의 상징인 깃발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 전부 도발의 위협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우리 경기 북도의 신설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선거 때마다 나오는 뭐 공약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 경기 북도 분도 신설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경기도가 지금 1,350만 원이면은 제일 큰 지자체입니다. 서울이 이제 1,000만이 이하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제 분도 결의안을 의회 차원에서 더 했지만 국가적으로 이제 추진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북도가 되더라도 한 경기 북도가 한 350만이 될 텐데 이제 평화 통일을 준비하고 북도가 되면은 평화 통일 특별도로 통일을 준비하는 이런 도로 만든다면은 정말 생태학적으로나 북부의 열악한 도민들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분도가 되면은 경기 북도는 정말 발전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런 불씨를 지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거 때마다 뭐 대선 공약으로 도지사 공약으로 분도론에서 나오는데 정말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북부에 계신 도민들은 분도가 되어서 더 친환경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의장이 되든 도의원으로서 열심히 분도가 되도록 한번 노력할 작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이제 의정부의 경기도 이청사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 만약에 분도가 되면 뭐 어떤 것들이 좋다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청사에도 많이 국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는 이제 SOS 예산을 경기도에서 많이 이제 좀 북부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국가의 미래 전략으로서 경기도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북도를 또 개성 있게
환경 친화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국가적인 뭐 중앙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그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서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건설 하도급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건가요? 그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사실 그런 병폐들이 많았죠. 건설 현장에서. 경기도에서는 현금으로 원청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청업체 장비대나 자재대를 원청에서는 현금을 주는데 하청업자에게 제대로 지급을 안 해요. 그 노임도 제대로 지급을 않고 그래서 임금 체불이 생기고 그러죠. 그런 점을 좀 막아보자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돈이 나가면은 직접 원청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하청을 했던 분들에게 돈을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도 체불 없이 통장으로 이렇게 논스톱으로 가면은 정말 좋은 문제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는 임금 체불 없는 이런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놓고도 월급을 못 받는다. 이거 굉장히 난감한 문제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일 솔선수범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도 많이 협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제도로 정착되면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계획과 그리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 항상 그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삼선 의원을 하는데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경기도 발전 또 지역 발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약속드리고 독도를 지키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할 때까지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드리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도민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약속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